지난번 영상에서는 삼국의 초기인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 온조왕편을 설명하였는데 이번에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를 이어가려고 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혼합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같은 기간에 맞추어 상호 간 국가 영토의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지리적 이해를 높이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의 역사 교육은 삼국이 상호 연계하지 않고 각자 별도로 인물의 평가와 특정한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만 주로 설명해왔다. 그에 반해서 구체적인 지리적 연구를 소홀히 해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그렇게 주입식으로 세뇌해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역사를 조작함에 있어서 편년체로 삼국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 해석을 함께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제 진실된 삼국의 역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편년체 형식을 빌어 설명을 하여야만 이해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렇게 삼국을 시기적으로 혼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신라의 시조를 박혁거세라고 하며 나라 이름을 서나벌이라고 하고 13세에 즉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가 기원전 57년이다. 왕의 호칭을 거서간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간은 간의 차음 표기로 보인다. 징기스칸과 같은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말인즉 혁거세도 중앙아시아의 흉노족 조상을 가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아마도 흉노족 위만을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 동쪽 조선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나 박혁거세 이전의 신라의 역사는 모조리 삭제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삭제되고 조작되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제한된 역사서에서 지리적 확인을 통하여 진실된 역사를 찾아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결코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라봉기시조 박혁거세 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박혁거세가 즉위에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6촌에 나누어 살았는데 첫째는 알천 양산촌, 둘째는 돌산 고어촌, 셋째는 취산 진지촌 혹은 간진촌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무산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가리촌, 여섯째는 명월산 고야촌으로 이들이 바로 진안의 육부이다. 이 기록에서 조선의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땅에서 조선의 유민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으며 아마도 진나라 혹은 한나라의 유민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한나라의 위만 정벌 시기에 안동 지역에 살고 있던 위만의 흉노족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한나라는 안동 지역에 진번군을 설치하였고 그곳에서 한나라의 핍박을 피하여 암쪽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진안 육촌에 숨어들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진안 육촌은 경주 일대에 흩어져 있으며 피난하여 살아가기 좋은 구석진 곳이다. 알천 양산촌의 좌표는 28, 20, 23.9N 120, 43, 49.0, 돌산 고어촌의 좌표는 28, 22, 31.7N 121, 22, 52.42. 돌산 고어촌은 경주의 금성이다. 올성과 함께 신라의 수도로서 이용되었던 곳이다. 취산 진지촌의 좌표는 28, 06, 16.8N 119, 34, 05.9. 취산 진지촌은 박혁거세의 능이 있는 지역이다. 혁거세 능의 좌표는 28, 00, 46.0N 119, 38, 42.1, 혁거세 능이 있는 지역은 경주의 월석 남쪽이라 하여 올람리라고 한다. 혁거세의 능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남쪽의 오릉은 봉분을 완전히 훼손하여 공원으로 꾸며진 것으로 나타난다. 무산 대수촌의 좌표는 28, 39, 27.0N 120, 04, 12.9. 무산 대수촌은 안합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합지의 강변의 암벽이 평안도의 무산 12봉과 닮았다 하여 무산 대수촌으로 이름 지어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안압지의 좌표는 28, 41, 31.3N 120, 08, 15.9. 금산 가리촌의 좌표는 28, 53, 57.5N 120, 01, 20.62. 금산 가리촌에는 마을 동쪽에 금산지라는 못이 있다. 금산지 못에 대한 위치는 신증 동구겨지 승남 진주목 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명월산 고야촌의 좌표는 28, 26, 20.8N 119, 55, 12.12. 좌표 지점은 명월성이고 이곳에는 반월성과 만월성이 존재하는 곳이며 속칭 경주 월성으로 불리는 곳이다. 또 신라봉기에 이어지는 기록에서 고어촌의 우두머리인 소벌공이 양산의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옆 숲속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 호련히 말은 보이지 않고 단지 큰 알이 있었다. 알을 깨뜨리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이에 거두어서 길렀는데 나이 10여 세가 되자 쑥쑥 커선 암들보다 일찍 성인의 모습을 갖추었다. 육부의 사람들이 그 탄생이 신비롭고 기이하다고 하여 떠받들었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지난 사람들이 표주박을 일컬어 박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큰 알이 표주박처럼 생겼으므로 이로 인해 박을 성으로 삼았다. 거석가는 지난말로 왕이라는 뜻이다. 혹은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도 한다. 이 대목에서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기록으로 역사를 믿을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양산 나정은 한자를 조작하여 우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집의 이름이 나정으로 추측이 된다. 나정의 좌표는 28, 17, 57.4N 120, 37, 43.72. 나정의 서쪽으로 들어가면 산속에 큰 바위가 있는데 모습이 꼭 말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아마도 이 바위가 혁거세의 탄생 설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나정이라는 가옥에서 태어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혁거세 즉위 4년, 기원전 54년 여름 4월 신축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이 대목에서 일식에 대한 기록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겠지만 신라 수도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반도 경주가 아니라 이곳이 경주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판단된다. 혁거세 즉위 5년, 기원전 53년 봄 정월에 용이 알령정에 나타났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노구가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에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성장하면서 덕행과 육모가 빼어나니 시조가 그 소식을 듣고 맏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행실이 어질고 내조를 잘하여 이때 사람들이 그들을 두 성인이라고 일컬었다. 이 내용에서 옆구리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겠는가? 알령정이 강변 옆구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으로 판단된다. 알령정에 용이 나타난 것은 태몽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쁘서 왕비로 맞이했다는 것이다. 알령정은 나정과 마찬가지로 우물이 아니라 가옥의 이름으로 짐작된다. 알령정은 취산 진지촌의 혁거세 능과 오릉의 남쪽 하천에 있는 정자 형식의 가옥으로 짐작된다. 알령이 혁거세의 부인이 되었다는 것은 양산촌 출신의 혁거세와 진지촌 출신의 여인과 정략적인 혼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노구가 길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조상을 숨기고 역사를 단절하기 위한 조작된 문장으로 여겨진다. 진지촌의 알령정으로 추측이 되는 위치는 혁거세능과 숭덕전의 남쪽 하천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혁거세의 고향이 아닌 월남리에 혁거세의 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월남리가 아령의 고향이자 혁거세의 처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거세 후계의 왕들 5명이 오릉에 모셔진 것으로 추측해 볼 때
월남리가 시조할머니 아령 부인의 친정이자 성지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고 짐작된다. 오릉의 좌표는 28, 00 16.5N 119, 38 19.1, 2. 안령정으로 추측되는 위치의 좌표는 28, 00 07.9N 119, 37 19.8, 2. 혁것의 즉위 8년, 기원전 50년에 외인이 병사를 일으켜 병경을 침범하려 했는데 시조가 신령한 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갔다. 여기서 외인은 일본과 구분을 하여야 한다. 외국은 지금의 필리핀 세부섬과 주위의 두 섬을 합치어 삼도라고 하는 곳이다. 하지만 삼도는 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으며 외의 광역적인 의미는 작고 왜소한 사람들이라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삼도에 정착한 외인들의 최상위 지배층은 흉노족 위만의 침략으로 남하한 가야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의 일본 열도로서 근대에 건국된 곳이며 일본은 조선에서부터 분리 독립된 신생국가이다. 이 사실이 완전히 조작되어 있는 역사이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혁것의 즉위 9년, 기원전 49년 봄 3월에 살별이 왕량 자리에서 나타났다. 왕량 자리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당시에 천체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천문 기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태양계의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다. 서구의 문명은 1617세기만 하여도 천동설, 지동설의 주장이 공존하는 시기로서 우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이미 우리의 조상은 신시배달국 시절부터 모든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력의 발명은 인류를 위한 배달국 환웅의 가장 큰 업적이다. 달력은 달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알지 못하고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 달력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발명을 누가 하였는지 아무도 모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기원전 수천 년 전의 사건과 정확한 날짜의 기록은 배달국과 고조선에서만 나타나는 기록이라는 것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중국의 역사도 주나라 이후에나 날짜의 기록이 있다. 서양의 경우는 고대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달력이 없으니 역사 기록의 이유도 필요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6, 17세기까지도 달력의 원리도 모른다는 것을 서양의 위대한 수학자 갈릴레오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치명적인 무식함을 역사라고 기록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배달국부터 전해 내려온 우주에 대한 이해와 달력의 발명에 대한 조작을 하기 위하여 근세에 서양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서양력은 1년이 12개월이다. 하지만 조선의 달력은 1년이 13개월이고 한 달이 28일이다. 한 달이 28일인 이유는 달의 공전이 28일이기 때문이다. 달력은 태양계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서양력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혁것의 즉위 17년, 기원전 41년에 왕이 육부를 돌면서 백성들을 살폈는데 왕비 아령도 왕을 따라갔다. 농사와 영잠을 권하고 독려하여 땅이 주는 이로움을 다 얻도록 하였다. 이 내용에서 혁거세가 13살에 즉위를 하였으니 30살이고 아령은 혁거세 즉위 5년에 태어났으니 13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혼인을 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중차대한 행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혁거세 즉위 19년, 기원전 39년 봄 정월에 변한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 변한은 조선의 남해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중국에서 동쪽의 조선으로 넘어온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마도 그들은 춘추전국 시대의 변란을 피해 피난을 온 사람들로 짐작이 된다. 그들 중 한 명이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한다. 한고조 유방의 고향이 풍패이고 풍읍과 폐연이 조선의 전라도 전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학자는 한 명도 없다. 변하는 내륙이 아니라 주로 해안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신라에 항복한 변환이 어느 동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가장 가까운 청하, 장기연, 흥해, 울산 등의 지역으로 짐작이 된다. 혁것의 즉위 21년, 기원전 37년에 수도에 성을 쌓고 금성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월성 다음으로 동쪽 바닷가에 제2의 수도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금성이 있는 곳은 돌산 고어촌이다. 좌표는 28, 22, 31.7엔 121, 22, 52.42. 금성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국사가 있는 토암산과 황룡사 등이 있으며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는 동헌으로 기록하고 있다. 불국사의 좌표는 28, 26, 09.9엔 121, 26, 39.42. 석굴암의 좌표는 28, 26, 19.9엔 121, 26, 07.22에. 혁것의 즉위 30년, 기원전 28년 낙랑인이 병사를 이끌고 침략해왔다. 병경 사람들이 밤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곡식도 한 곳에 쌓아 들판에 널린 것을 보고서 서로 말하기를 이곳의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가히 도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군사를 몰래 내어 습격하는 것은 도적이나 다를 바 없으니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고 하며 병사를 물려서 돌아갔다. 여기선 낭랑인이란 낭랑군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낭랑국을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낭랑군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나라에 낭랑군이 설치된 곳은 심양이다. 심양은 요동군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서 요동군 동부도위라는 행정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요동의 월경지라고 할 수 있다. 원나라 때에 심양이라고 하였고 조선에서는 영평부라고 하였는데 청나라의 귀속이 되면서 청경봉천부라고 이름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역사를 조작하면서 한반도에 있는 심양을 요동 근처에 있는 것으로 조작을 하여 놓았다. 낙랑군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심양의 서북쪽의 해성이라는 곳에 설치되었으나 나중에 이곳 심양으로 옮겨진 것이다. 혁것의 즉위 38년, 기원전 20년 봄 2월에 호공으로 하여금 마한을 방문하게 하였다. 마한 왕이 호공에게 꾸짖어 말하기를 진한과 변한은 우리의 속국이건을 근래 직분에 맞는 공물을 보내지 않으니 사대의 예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마한의 치소는 조선의 충홍도 홍주를 말하는 것이다. 마한은 당군왕검 이후 정권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이다. 당군 원검의 진화는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분리가 되었지만 마한은 기원전 2333년 이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에서 나타난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중국과 영토 분쟁이 많이 발생했던 마한의 역사를 한반도 역사에서는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온조 백제에게 일찍이 복속된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삼국의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백제, 진안, 변함 모두가 마한의 동쪽 귀퉁이에 조금의 땅을 할양받아서 더부살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혁것의 즉위 39년, 기원전 19년에 마한왕이 죽었다. 혹자가 왕에게 설득하기를 서한의 왕이 지난번 우리 사신에게 모욕을 주었는데 지금 그 상을 당하였으니 그 나라를 정벌하면 넉넉히 평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남의 재앙을 다행으로 삼는 것은 어질지 않은 일이다. 라며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위로하였다.
이 대목에서 서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마한과 동마한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마한은 조선의 홍주이고 동마한은 중마한이라 할 수 있다. 중마한은 번안왕 기준이 위만에게 쫓겨 남하한 지역으로 전라도 익산으로 보아야 한다. 익산의 좌표는 28, 15, 55.0N 109, 41, 37.92. 혁것의 즉위 53년, 기원전 5년에 동욱저의 사신이 와서 좋은 말 20피를 바치며 말하기를 저희 왕께서 남쪽의 한에서 성인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기에 신으로 하여금 와서 선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동욱저는 동부여 지역으로서 조선의 지명으로는 영해도호부이다. 남욱전 악랑국의 북쪽에 있으며 좌표는 38, 15, 21.3N 140, 51, 24.82. 그런데 사기의 내용에서 조작된 부분이 있다. 말을 20필 바치었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말이 아니라 선박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조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리지나 실록의 내용에서 선박을 말로 조작을 하였고 조선소를 목장으로 조작해 놓은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역사를 연구하면서 해안가 혹은 섬에 목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선소로 이해하면 된다. 혁것의 즉위 60년, 서기 3년 가을 9월에 용 2마리가 금성의 우물 안에서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천둥이 치면서 비가 쏟아졌다. 성의 남쪽 문에 벼락이 쳤다. 혁것의 즉위 61년, 서기 4년 봄 3월에 거서관이 승하하였다. 사릉의 장사지대니 담암사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사릉 즉 혁거세의 능은 취산 진지촌 월남리에 있으며 혁거세 응의 좌표는 28, 00, 46.0N 119, 38, 42.1, 2.